리액션 요소가 적은 애들은 작은 녀석들보다는 확실히 이 큰 녀석들이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헤비 때 스펙이죠. 근데 보통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빅베이트 하면 무조건 뭐 X 헤비, XX 헤비 코스급 정도 되면은 사실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뭐 일본 그 강크래프트사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히로야상 같은 경우에는 16파운드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의 빅베이트들은 개인적으로는 저크 베이트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빅베이트가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좋은 빅베이트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되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싼 빅베이트가 좋은 빅베이트입니다. 왜냐면은 빅베이트 자체가 비싼 녀석일수록 이 도장이라든지 형태라든지가 굉장히 실제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뭐 블루길이 됐든 이런 거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비싼 녀석들이 좀 더 사실감 있게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너무 싼 저가보다는 비싼 애들이 사실 조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싼 애들이 안 무느냐? 그건 아니죠. 뭐 액션법에 따라서 물론 물 수도 있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사야 될까? 좋은 빅베이트란 그거는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그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변 분들이 빅베이트 쓰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국내에도 유튜브나 뭐 SNS 보면 빅베이트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그분이 누군가가 빅베이트로 예를 들어 요걸로 잡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요거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깁니다. 마음속에 요거는 베스가 무는 로어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사용해서 잡고 있고 많이들 사용하는 빅베이트가 사실 좋은 빅베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유독 많이 사용하시는 빅베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그렇다고 나는 이미 이걸 샀어. 만약에 내가 사서 태클박스 안에 이게 있어요. 근데 주변 분들 보니까 다 이걸 써.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더 좋은 빅베이트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구매를 하신 거고 얘라고 베스가 안 무는 게 아니에요. 갖고 계신 빅베이트로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뭐 갖고 계신 빅베이트를 우선 좀 열심히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빅베이트도 어느 정도는 구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럴 상황에는 이거, 저럴 상황에는 저거, 뭐 이렇게 구색을 어느 정도 갖추면은 낚시 자체도 조금 더 재밌어지고 그 상황에 맞는 패턴을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만약에 처음 빅베이트를 사용하신다 했을 때 세 가지 정도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은 이 허들스톤사의 6인치 위들레스 스타일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바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요거 하나, 그리고 뭐 이 메가베스나 강크래프트사의 메가베스사의 아이슬라이드 185 혹은 이 강크래프트사의 조인티드 크로우 178 뭐 요 둘 중에 하나. 두 개가 사실 액션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운영법이나 이런 거는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개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은, 한 가지를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립이 달린 녀석,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메가베스사의 ITJ 이라는 녀석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뭐 형태로 보면은 셋 다 물고기죠. 베이트 피쉬가 되겠지만 액션으로 보면은 액션이나 사용하는 상황이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우선 뭐 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빅베이트에 대해서 이 립이 달려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립의 형태에 따라서 얘는 지금 거의 표층으로 오는 녀석이에요. 감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뭐 빅베이트 말고도 립이 달려 있어서 표층으로 오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얘는 뭐 거의 표층부터 살짝 아래까지, 그 밑으로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꼬리를 차랑차랑 하면서 오게 되겠죠. 뭐 얘 모티브가 된 거는 이 사실 PCL오브사의 이 몬스터잭이죠. 일본에서 한때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던 빅베이트인데 그거를 튜닝 버전으로 돼서 나온 게 이 녀석인데, 이 녀석도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요새 들어서 다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빅베이트고요. 이런 립이 달려있는 형태의 빅베이트들은 굉장히 잘 먹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지금 같은 여름 시기. 애들이 이제 탑워터, 탑층을 노릴 때, 탑워터를 때릴 때는 얘들은 거의 뭐 무조건 탑워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감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파장을 내면서 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일자로. 때문에 특히나 유효한 게 사실 야습에 굉장히 유효해요. 이렇게 립이 달리고 이렇게 파장이 큰 애들은. 여름에 야습 많이 하시잖아요. 야습을 하거나 뭐 물살이 빨리 흐르는데 위에 애들이 탑층을 지금 막 피딩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립이 달려있는 녀석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얘는 좀 더 크랭크에 가까운 녀석이에요. 요거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4개 추천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뎁스사의 불도즈 160, 얘까지 추천을 드릴게요. 블루비 형태. 얘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크랑크베이트예요. 물론 뭐 관절이 하나이고 이런 건 비슷하지만 얘는 조금 더 깊은 층을 유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쉘로우 크랭크를 사용하시면은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 플랫한 립이 달려있고, 얘는 그냥 조금 큰 크랭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천천히 감았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표층을 운영하지만 저는 얘를 크랭크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웨이크베이트, 탑워터 중에서도 이제 탑층으로 웨이크베이트. 그래서 요것도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느냐, 뭐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심이 나오고, 예를 들어 뭐 브레이크 라인이 있다, 그래서 아니면 갈 데가 있고 그 앞이 뚝 떨어지는 브레이크 라인이 있다 하면은 크랭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감아서 어느 정도 수심층을 유용할 수 있게 이런 녀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습 웨이크베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라이드 베이트. 꼬리가 좀 휘었네. 뭐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다른 뭐 빅베이트보다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았을 때, 천천히 감았을 때, 혹은 뭐 저킹 트위칭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180도, 360도 턴을 이용해서 바이트를 유도하기도 하고, 재밌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하실 때 근데 종류가 있잖아요. 플로팅도 있을 거고 슬로우 싱킹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는 플로팅을 많이 써요. 많이 구매를 하고 대신에 아래쪽에 이렇게 그 웨이트 C를 이용해서 이 수심층을, 제가 원하는 수심층을 맞춰서 쓰는 편이에요. 보통은 뭐 1g이나 1.2g, 1.5g 정도를 앞이나 배 부분에 붙이기도 하고, 배 부분에 붙이기도 하고, 뒤쪽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무게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같은 한여름과 뭐 겨울에는 그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붙이신 다음에 앞에 던져 보시고 그
얼마나 빨리 가라앉나, 이 속도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싱킹 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얘가 액션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드에서 직접 여기도 붙여보시고 배 부분도 붙여보시고 뒤쪽도 붙여보시면서 액션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베스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심층만 맞추고 거의 서스펜딩에 가깝게 사용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때로는 빠르게도 운영하고 때로는 천천히 감아서 운영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체이스라 그래요. 베스가 따라오는 걸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요만한 애들부터 큰 녀석들까지 따라오는 경우를 지켜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일단은 알 수가 없잖아요. 베스가 어느 액션에 반응할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편이에요. 던져서 빠르게도 감아보고 천천히도 감아보고 스테이도 줘보고 저킹도 빠르게도 줘보고. 그러니까 전에 그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저크 베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션법이 굉장히 유사해요. 물론 개발 초기에는 그 타버터 워킹 더덕을 보고 개발이 된 거지만, 저같이 어느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사용할 때는 액션법 자체는 굉장히 저크 베이트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분명히 체이스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체이스가 됐을 때 따라왔어요. 왔을 때부터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두근두근하고 베스가 따라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잡나 막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것도 베스마다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녀석은 정말 미친 듯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꼭 먹겠다는, 눈에 보면 보이거든요. 얘는 꼭 먹을 거야 하고 미친 듯이 따라오는 애들은 좀 더 쉽게 잡을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랬을 경우마다 어떤 녀석은, 저 같은 경우에는 따라왔을 경우에 180도 턴을 이용해서 그 녀석 코앞에 갖다 줘서 반사적으로 먹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스케이프 액션이라고 도망가는 액션, 얘가 어느 정도 따라왔을 때 뭔가 눈치채고 더 도망가는 것처럼 했을 때 따라와서 먹는 녀석도 있고, 그거는 베스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100% 먹힌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빅베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를 쓸 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필드는 일단 물이 맑은 곳을 추천해드려요. 그 물이 탁한 곳에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베스가 물었나 알 수도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베스가 있긴 있는 곳, 그런 곳들 있잖아요. 계곡지라든지 댐권이라든지 가서 계속 던지다 보면은 분명히 체이스 된 녀석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액션을 줬을 때 지금 이 루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베스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면서 낚시를 하는 것들이 굉장한 도움이 돼요. 지금 얘를 못 잡더라도 다음 상황에서 그 경험이 쌓일 때마다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맑은 곳에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글라이드 베이트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이런 형태의 글라이드 베이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베이트라 설명을 좀 길게 드렸네요. 이런 큰 녀석도 있죠. 얘도 글라이드 베이트예요. 감으면은 엄청 크게. 얘는 지금 303, 303mm. 굉장히 크죠. 이걸로는 저도 아직 못 잡아봤어요. 근데 전 얼마든지 물 수 있다고 봐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메가베스사의 아이슬라이드 262T나 이런 녀석으로는 바이트도 충분히 받아봤고, 그랬을 경우에 이 녀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천드리는 건 이 허들스톤사의 스윙베이트 6인치. 무게는 2온스 정도 되고 굉장히 물고기와 유사하죠. 실제로도 감아보면은 액션이 굉장히 물고기 같아요. 얘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같은 6인치라고 해도 이렇게 세 종류나 있어요. 같은 허들스톤 지금 스윙 베이트인데 세 가지나 있죠. 겉에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탑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스윙 베이트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은 되는 녀석이고, 근데 얘를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빅베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막 연밭도 잘하고 마름에 커버가 너무 많을 때, 이럴 때는 다른 빅베이트들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지금 이 허들스톤의 스윙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위들레스 기능 바늘이 이렇게 숨겨지죠. 지기 때문에 거의 뭐 유일하게 이런 형태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빅베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얘로도 버징도 가능해요. 빨리 감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 형태로 이렇게 바닥을 치게 돼요. 일반 스윙 베이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물속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버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치게 돼요. 좀 더 강한 파장을 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버징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 위들레스 기능이 있다는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달라요. 지금 얘는 꼬리가 더 크죠? 이게 6인치 기본형의 꼬리고 형태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인치의 꼬리가 달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큰 녀석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8인치의 꼬리를 6인치의 몸통에 달려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엔 아예 8인치의 꼬리가 달려서 나오게 됐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언제 사용하냐? 어두울 때. 6인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장이 작겠죠. 8인치는 파장이 더 크겠죠. 때문에 야습에서는 8인치가 더 잘 먹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뭐 그 중에서도 사실 68보다는 좀 더 바이트를 받기 쉬운 기본형 6인치가 좀 더 파장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잡기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쉽겠죠. 좀 더 덮치는 녀석들이 부담감이 없이 덮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였지? 뭐 이렇게 4가지 정도? 이렇게 추천을 드릴 것 같네요. 이렇게 4가지만 갖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재밌게 낚시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한 가지 뭐 잡을 때까지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지루할 면이 있잖아요. 확실히 다른 채비에 비해서 마리수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던져보다가 조금 상황이 조금 뭐 예를 들어 저크베이트가 먹힐 것 같은 상황이면 요걸 글라이드 베이트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수심이 깊은 곳을 노리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립이 달린 녀석으로 크랭크 베이트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녀석들로 표층을 웨이크 베이트 형태로 운영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빅베이트로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팁들이 있느냐, 저는 뭐 한 3-4가지 정도로 꼽거든요. 빅베이트로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우선 첫 번째는 뭐 리액션 바이트를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베스 자체가 공격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방송에도 이걸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베스가 굉장히 고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먹으려고 무조건 사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장난감으로 흔들어 봤을 때도 뭐 이렇게 반사적으로 앞에서 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공공이 커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덤벼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베스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공격적인 성향도 있고 반사적인 거에 반응을 보이는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이런 하드 형태 빅베이트들은 리액션을 강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바이브 형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크랭크 베이트 형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는 효과를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대신에 사이즈는 작아져요. 작은 녀석들도, 제가 방송에서도 이 메가베스사의 아이슬라이드로 정말 요만한 녀석, 한 3-4cm 이런 녀석도 잡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액션 바이트 효과죠.
걔는 정확히 이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위로 휙휙 지나가니까 뭐 물고기 같은 게 도망가는 줄 알고 그냥 와서 때리는 거죠. 오히려 더 빠르게 운용했을 때가 천천히 보여줘서 이 전체 실루엣을 보여주고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바이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두 번째로 빅베이트가 잘 먹는 때가 있어요. 하루 중에. 물론 아침 피딩, 저녁 피딩 물론 잘 먹겠죠. 근데 지금 같은 여름 시즌에는 한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 먹이 활동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베스들이 조금 더 이제 시원해지니까 먹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경우가 또 빅베이트가 굉장히 잘 먹는, 하루 중에 잘 먹는 시기예요. 특히 여름. 왜냐면은 빅베이트는 일단 실루엣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루엣이 크고, 일부는 뭐 이렇게 날트림이 굉장히 큰 것도 있고 파장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있는 베스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움직임이나 형태를 보고 몰려들게 되는 거죠. 굳이 뭐 적두베이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빨리빨리 이용하는 것보다 큰 빅베이트를 이용해서 파장과 실루엣을 더 큰 걸 이용해서 베스가 좀 더 빨리 알아챌 수 있게, 여기 먹잇감이 있다는 거 할 때 빅베이트가 굉장히 유용하고,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글라이드 웨이트를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장은 좀 약하죠. 사실 이렇게 물살을 가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장보다는 가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밤이나 야습 같은 경우에는 베스가 얘가 어디로 갈지 혹시 이 파장이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야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립이 달린 녀석들, 표층에 가깝게 운영하면서 소리도 크게 나고 립이 달린 녀석들, 웨이크베이트 형태, 뭐 뎁스사이 버디렛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빅베이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애들이나 뭐 이런 녀석들, 얘는 좀 더 조용하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얘나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립이 달려있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펜랩사의 메커소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강크래프트사의 리플 크로우, 이런 식으로 표층을 운영하면서 얘네는 조금 이제 노이즈는 좀 덜하죠. 그렇지만 파장을, 일정한 파장을 내주면서 베스로 하여금 지금 먹잇감이 어디쯤 가고 있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또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좀 더 바이트를 쉽게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갈짓자로 오는 애들보다는 좀 더 베스가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필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립이 달린 애들을 이용해서 밤에 야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치트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일반적인 다른 뭐 루어를 사용할 때와 거의 흡사해요. 형태나 뭐 크기가 좀 더 클 뿐이지 굉장히 기존에 사용하시던 루어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너무 크다,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뭐와 비슷하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편하고, 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마찬가지잖아요. 여름에는 비가 오면 어디를 가겠어요? 샘물 유입구를 찾아가겠죠. 거기에 큰 베스들이 모일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빅베이트도 잘 먹히는 장소가 마찬가지로 샘물 유입구예요. 샘물 유입구. 여름 같은 경우에 비 올 때 샘물 유입구 가면은 큰 녀석들이 모여들게 돼 있고, 이제 거기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표층을 공격적으로 피딩을 한 녀석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표층을 운영하는 애들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글라이드 베이트로 조금 뭐 바로 서브 서피스층 정도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피딩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고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는 같은데 그 안에 바닥 뭐 돌이라든지 옆에 커버 쪽에 숨어 있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허들스턴 스윙 베이트를 뭐 위들레스, 굳이 뭐 커버가 아니라면은 바늘이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나는 이번엔 8인치로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뭐 좀 더 큰 녀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샘물 유입구가 또한 가장
뭐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장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빅베이트로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 빅베이트로 많이 잡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던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잠깐 던져보고 안 나온다고 다른 채비를 던진다? 어쨌든 빅베이트로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빅베이트를 던져야 돼요. 많이 던질수록 확률은 10번 던질 거 한 번 던지면은 벌써 10분의 1로 확률이 떨어지는 거겠죠? 10번을 더 던지면은 확률이 10배 늘어난 거겠죠? 많이 잡고 싶다. 그러면 많이 던지는 게 중요해요. 잘 몰라도 내가 지금 뭐 상황을 여기는 지금 빅베이트 나올 상황이 아니야.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외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한 마리 잡아낼 수 있으면은 그게 더 큰 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빅베이트로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던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 정도로 빅베이트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빅베이트마다 또 뭐 관절 나눠진 형태나 뭐 소리에 따라서 뭐 엄청나게 많이 나눠지는데 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요 정도만 아셔도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데는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아직 사실 못 사용해본 빅베이트도 많아요. 잡아보지 못한 뭐 이런 애들은 저도 아직 아까 말씀드린 못 잡아봤고 지금 도전 중인 빅베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또 저랑 제가 느끼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가장 뭐 제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 뭐 사용하시는데 이제 입문하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었으면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빅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다른 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튜닝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도 트래블 훅이 달려 있었는데 훅을 제거했죠. 왜냐면 좀 더 알짜리를 공략할 때 베스들이 이제 바닥에 산란을 한 거를 쪼아 먹을 때 이렇게 좀 더 뭐 밑걸림을 줄이기 위해서 바늘 제거했고 앞에는 이렇게 싱크를 달아줘서 공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는 플로팅 형태를 구매해서 이렇게 웨이트 C를 장착을 해서 무게를 맞춰가면서 수심층을 어느 정도 그 필드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허들스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위들레스 기능이 이 위들레스 기능이 있는 녀석도 있고 어디 갔어? 이렇게 탑훅이 나와 있는 애들도 있죠. 이게 아무래도 걸림에는 덜 하겠죠. 근데 뭐 단점으로는 바늘 걸림이 잘 안 된다던가 바늘 털림에도 조금 약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트래블룩보다는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허들레스톤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해서도 많이 써요. 이렇게 탑훅이 나와 있는 애들은 이 탑훅을 자르고 뭐 와이어나 합사를 이용해서 트래블룩을 달아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밑에다가 연결을 해서 달아주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애들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코이 사이에 와이어 더블 어시스트 뭐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위에는 이렇게 쌍발로 훅이 나와 있고 아래는 스윙 베이트에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뭐 실리콘인지 이 고무인지 처리가 돼 있어서 바늘에 꽂을 수 있게 이런 탑훅이 나와 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꽂아서 여기에 장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불명이 따라오다가 꼬리만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니까 달아주시면은 숏바이트에 큰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밑에 달아주기도 해요. 바닥에 뭔가 부유물이나 걸린 게 너무 많다 그랬는데 바이트는 불명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달아주기도 하고, 요새는 뭐 워낙 이런 것들이 잘 나와서, 그리고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마그넷 키퍼라고 해서 이 안에 지금 자석이 들어있어요. 이리듐 자석이 들어있어서 밑에는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소프트 스윙 베이트 몸체에 돌려서 끼울 수가 있어요. 장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아래에 장착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서 껴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껴주고 뭐 이런 어시스트로 된 거를 연결을 해주면은 이 자석에 이렇게 붙게 되겠죠. 앞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운영할 땐 붙어 있다가 바이트가 들어오면은 자석이 이렇게 떨어져서 바이트가 되겠죠. 이런 걸로 이제 숏바이트나 바늘터리에 대응하게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뭐 기존에는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는데 요새는 찾아보시면 굉장히 간편한 것들이 많아요. 주변에 뭐 이런 하드 형태 빅베이트도 너무 싱킹이 빠르다, 그러니까 아예 싱킹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로팅 될 수 있는 약간 스펀지 같은 것들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간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적인 이제 빅베이트의 형태나 뭐 기준, 그리고 장비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선택이라든지 뭐 튜닝법까지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대략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간다고 했을 정도로 설명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좀 세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일단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드래곤을 통해서 좋은 자리가 마련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올해 장마도 굉장히 일찍 끝났고 이 폭염 때문에 지금 뭐 거의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기온이 올라서 굉장히 낚시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낚시도 좋죠. 고기 잡는 거 재밌고 좋은데 일단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낮보다는 좀 피해서 밤에 야습을 하신다든지, 비가 오고 좀 날씨가 풀린 다음에 낚시를 하신다든지 이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낚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